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강입니다. 네, 챕터 9죠. 챕터 9에 유아교사의 윤리가 있는데요. 챕터 9에 유아교사의 윤리. 그 다음에 그 예시 답안이요. 예시 답안이 32페이지예요. 선생님 32페이지에 유아교사의 윤리 그 번호책에 있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교직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고 윤리 강령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런 거예요. 본론 1위. 그래서 그때는 번호 체계 때는 1, 2로 나눠서 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교직 윤리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리 강령에 대한 거라 두 개의 구분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첫째, 둘째를 써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 2로 가시겠습니다. 본론 2에 윤리강령의 필요성을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같은 차원이고 뚜렷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첫째, 둘째를 써주셔야 하죠. 본론 3은요. 전문에 대해서 쓰라 그러고 본문에 대해서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번호를 쓸 때는 전문이 1번, 그 다음에 본문이 2번이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번호 체계가 없어진다면 전문과 본문이라는 너무나 뚜렷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번호를 써주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 다음에 본론 4에 해당하는 교사의 윤리강령은요.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1, 2, 3, 4로 4개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이 4개 파트가 너무나 뚜렷해요. 그래서 뚜렷해서 아예 시작을 유치원교사와 유아, 유치원교사와 가정, 유치원교사와 사회, 유치원교사의 책무 4가지로 너무 뚜렷하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시려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필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설명하다가 유치원교사와 유아로 구성된다. 설명하다가 유치원교사와 가정으로 구성된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거든요. 이렇다 하면 앞에 문두에 뚜렷한 그 구분 요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써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 체계가 문두에 나올 때는 굳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할 필요가 없지만 저처럼 끝에 이번처럼 끝에 서술할 때는 앞부분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론 5로 나오시면요. 유아 관련 딜레마 상황에 있는 김교사, 그 다음에 가족 관련 딜레마 상황에 있는 남교사, 동료 관련 딜레마 상황에 있는 박교사, 죄송해요. 지금 올해 촬영이 되다 보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죠. 세 번째가 동료 관련 딜레마 상황에 있는 박교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회 관련 딜레마 상황에 있는 장교사인데요. 이것도 4가지 딜레마 상황에서 각각의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근데 이것도 각각의 딜레마 상황이 너무나 구분되는 4개의 다른 거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각각의 구별되는 딜레마 상황이 각각의 다른 교사들에 의해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써주실 필요가 없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써준다고 해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번호 없는 답변 가시겠습니다. 번호 없는 답변. 서론이 나오면서요. 본론 1. 본론 1이 교직윤리는 뭐뭐에 대한 설명을 했고 윤리강령은 뭐뭐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너무나 뚜렷해서 연결고리 접속사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윤리강령은 여기선 써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교사의 권력 남용을 막고 유아의 안녕을 위해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하다. 둘째, 유아와 가족, 지역사회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교사가 책임의 우선순위를 어느 집단에 거기 오타 났어요, 선생님. 어디 집단에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로 바꿔주세요. 어느 집단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 3. 전문과 본문은 너무나 뚜렷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안 적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아교사, 우리나라 유치원교사 현장의 전문은 뭐뭐뭐를 전제로 한다. 본문은 뭐뭐뭐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접속사 없이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치원교사 강령은요. 저는 적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사랑과 평화, 개성 존중, 전인교육, 안전과 보호 등을 강조하는 유치원교사와 유아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윤리강령의 각 소제문은요. 이렇게 반 따옴표나 아니면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붙여서 유치원교사와 유아, 유치원교사와 가정, 그 다음에 유치원교사와 사회, 유치원교사의 책무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 5로 나오시면요. 각각의 딜레마 상황, 유아 관련 딜레마 상황에 있는 김 교사는 하면서 유아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모든 유아를 공평하게 사랑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고, 가족 관련 딜레마 상황에 있는 남 교사는 이러이러하다 있고요. 동료 관련 딜레마 상황에 있는 박 교사는 이러이러하다 다 되어 있고, 사회 관련 딜레마 상황에 있는 장 교사는 이러이러하다 적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딜레마 상황이 너무나 구별이 되고 각 교사들의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적지 않아도 명확하다고 생각해서 적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그리고 적어줬고요. 별거 아니죠, 정말. 쉬우시죠? 이게 별게 아니라서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험 직전에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 굉장히 어렵고 선생님들께서 굉장한 혼란을 느끼셔야 되고 또한 그에 대해서 며칠의 연습이 필요하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그렇게 4개월 한 달 남겨두고 이렇게 변경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 입장은 그럴 수 있어요. 쓰는 거나 안 쓰는 거나 뭐가 달라?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선생님들도 쉽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챕터 12요. 교원단체입니다. 선생님, 교원단체. 교원단체가 번호가 있는 예시 답변이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교원단체에 대한 설명이 본론 1이고요. 본론 2가 교원단체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나요? 그러면서 4가지를 설명하라 그랬네요. 그럼 여기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써주시는 게 좋죠. 역할의 4가지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본론 3이 교원단체인데요. 교원단체의 어떤 성격을 적어라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법적 단체이다, 대변 단체이다, 압력 단체이다, 그 다음에 전문 단체이다 이렇게 쓰라고 돼 있죠. 근데 선생님 요거는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격이 법정 단체이다, 대변 단체이다, 압력 단체이다, 그 다음에 전문 단체이다.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적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 실은요, 제가 이 자료만 보고 하고 교재를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예시답안만 봐도 무슨 문제였는지가 좀 떠올라요. 그게 이제 이론을 알고 있으면 이 이론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니까 문제가 뭐였겠구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직 노트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이론 공부 별로 안 하시죠. 그거 두세 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 가시기 직전에. 그럼 굉장히 논술이요. 술술 써져요, 진짜. 그 다음에 이게 교원단체의 기능이 4번째였습니까? 본론 4, 그 다음에 그래서 4가지를 적는 거였네요. 그러면 기능 4가지는 그렇게 하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서술이 되는 거죠. 구분을 해주셔야 각각의 기능들이 구분이 되겠죠? 기능에 해당하는 거 4개니까. 그러면 예시 답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번호책에 없는 거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서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본론 1에 해당하는 교원단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교원단체는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며 구성원들의 권익 신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하면서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 오타가 조금 있네요. 필요하다 다음에 마침표 찍고 바로 글자 교사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한 칸이 띄어졌어요. 선생님 이렇게 붙이세요. 거기에 이제 작업이 한 칸이 띄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한 칸이 띄어졌네요. 전문성을 고양하기 위해 필요하다와 교사와 유아교사를 위한 교원단체는 거기 본론 1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오타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교원단체는 이게 이제 본론인데요. 그게 첫째 무슨 역할을 한다, 둘째 무슨 역할을 한다, 셋째 무슨 역할을 한다, 넷째 무슨 역할을 한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단체는 법정단체이다, 대변단체이다, 압력단체이다, 전문단체이다인데요. 여기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써줄 필요가 없는데 저는 써줬네요. 요날은.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 써주셔도 얘는 너무나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굳이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써준다고 해서 선생님 감점은 아니에요. 감점은 아니고 굳이 저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뭐 쓰나 안 쓰나 상관은 없어요. 교원단체 기능 4가지는요. 첫째 무슨 기능을 한다, 둘째 무슨 기능을 한다, 셋째 무슨 기능을 한다, 넷째 무슨 기능을 한다. 여기는 써주셔야 되죠. 왜? 기능 4가지인데 각각의 기능들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그런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적으시면 되죠. 이 문제도. 자, 챕터 11로 가시겠습니다. 자, 한국 유아교사의 역사적 흐름인데요. 40페이지에 번호 있는 예시 답안이 나왔네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론 1. 가나 다라로 나눠지네요. 가는 유아교사 양성체계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과 교육과정과 교육 여건과 관련이 있고, 다는 유아교사의 자격기준과 관련이 있고, 라는 유아교사의 현직 교육과 관련이 있다 하면서 4가지 포인트를 적는 거였네요. 가나 다라.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도요, 선생님 번호를 뺀다면 가, 나, 다, 라가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안 해준 것 같아요. 해줄 필요가 없어요. 가는 뭐다, 나는 뭐다, 다는 뭐다, 라는 뭐다. 너무나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이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재의 정책을 얘기하고 쟁점을 얘기하고 그 발전 방향을 논하라 였던 것 같아요. 본론 2가 그래서 발전 방향인데 선생님 이것도 각각 2가지씩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가를 위한 발전 방향 2가지 기억, 니은. 두 번째가 나를 위한 발전 방향 2가지 기억과 니은. 3이 다를 위한 발전 방향 기억과 니은. 그 다음에 4번째가 라를 위한 발전 방향 기억과 니은.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서도 가, 나, 다, 라가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기서 안 해줬고요. 그런데 각각 2가지씩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째, 둘째로 나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번호 없는 예시 답변 보시겠습니다. 그게 38이죠. 38페이지에 번호 없는 예시 답변은 마찬가지로 서론 들어가고요. 자, 가는 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안 해줬습니다. 가는 유아교사 양성체계와 관련이 있다 하고 설명하고 나는 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과 교육 여건과 관련이 있다 하고 설명을 했고요. 거기도 지금 칸이 2개였네요, 선생님. 나는 유아교사 양성하고 칸이 2칸이 비었는데 그거 한 칸 그 연결고리 해주셔야 되죠. 한 칸만 띄워야 되죠. 죄송합니다. 그 편집하면서 한글이 조금 자동으로 이제 한 칸 더 띄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못 보고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한 칸은 띄우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서. 자, 나는 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과 교육 여건과 관련이 있다 하면서 설명이 들어갔고 다는 유아교사의 자격기준과 관련이 있다면서 설명이 들어갔고 라는 유아교사의 현직 교육과 관련이 있다 하면서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가를 위한 발전 방향으로는 첫째, 교육과 보호가 통합된 유아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둘째, 관리부처 또한 일어나 한다. 뭐 등이 들어갔네요. 여기서 첫째, 둘째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나 들어갈 때도요. 접속사 없이 바로 들어갔어요. 뚜렷하게 구분돼서. 이렇게 만난다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한 발전 방향으로는 첫째, 공통된 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하면서 들어갔고 둘째, 유아교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인증제를 도입하고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를 위한 발전 방향으로는 첫째, 자격 기준과 교육 기간을 일반적인 전문가 수준으로 하면서 들어갔고, 둘째, 유아교사의 봉급과 복지 수준을 전문가 수준에 걸맞게 높인다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라를 위한 발전 방향으로는 첫째, 교사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서 들어갔고요. 둘째, 유아교사의 요구들을 분석하여 충분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들어갔죠. 요거 같은 경우는 번호를 쓰지 않아도, 혹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쓰지 않아도 너무나 깔끔하게 글이 구분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야, 마지막 한 문제 남았습니다. 챕터 2의 교사 연구 동향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교사 몰입 문제가 나왔는데, 선생님 요거요, 제가 한 말씀, 요 글 한번 보세요. 교사 몰입이요. 이게 저희가 이제 교사론에서 나올 때 나오지 않았던 주제 중에서 교육부가 이제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역할 갈등 그런 것처럼 교수 몰입이 새롭게 이제 대두되는 어떤 핵심 내용이에요. 아직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번 출제자라면 저는 교수 몰입을 논술에서 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들, 이론들. 일단 답변 체계를 보시면요. 교수 몰입에 해당하는 그 답변 체계가 번호 체계가 44페이지에 있어요. 44페이지에. 교수 몰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본론 1에서 세 가지를 적으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이제 몰입의 세 가지 중요성이니까 첫째, 둘째, 셋째를 써주시는 게 분명하죠. 써주시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론 2. 본론 2가 교수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6가지나 8가지를 적으라 그랬네요. 교수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8가지가 있네요. 8가지. 요거를 이제 쓰라 그랬는데, 요것도 선생님 그 요소들이 분명하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용어로, 각각의 용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첫째, 둘째를 해주셔야 명확합니다. 본론 3이요. 본론 3은 그래서 이 요소들이 어떻게 뭐 교수 몰입에 영향을 미치냐 뭐 그런 거였습니까? 왜 중요하냐? 이 요소들의 가치 같은 거였습니까? 어쨌든 그런 걸 2가지 쓰네요. 근데 선생님 이것도 같은 차원의 내용을 2가지 서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첫째, 둘째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제는 첫째, 둘째, 셋째 뭐 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첫째를 다. 그래서 답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번호책에 없는 답변이요. 서론 들어갔고요. 본론 1에 교수 몰입은 첫째, 교수 행동 자체가 목표가 되고 하면서 들어갔고요. 둘째, 이를 통한 교수 행위가 교수 학습 방법과 관련되어 라고 들어갔고요. 셋째, 성공적인 교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교직 업무를 즐길 수 있다라고 들어갔습니다. 가에 제시된 사례 속에서 영향을 미친 요소 8가지를 적으라 그랬네요. 가에 제시된 교수 몰입에 영향을 미친 요소 중 첫째, 분명한 목표 수립은 하고 들어갔고요. 둘째, 수업에 대한 충분한 자율감과 통제감은 하고 설명 들어갔고요. 셋째, 체계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학 실시는 하고 설명이 들어갔고요. 넷째, 교직원 간의 관계는 교사들 간의 상호 우호적인 관계라고 들어갔고요. 다섯째는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수업 환경하고 들어갔고요. 여섯째는 유아의 몰입과 교사와 유아의 심리적 연대하고 들어갔고요. 일곱째는 교사의 개인적 요소는 교사의 효능감과 이게 왜 2가지가 들어갔죠? 교사의 개인적 요소는, 교사의 효능감은 자신감과 통제감으로 이어져. 이거 지금 뭔가 오타가 하나 났죠, 지금 선생님. 주어가 2개 들어갔네요. 7번째 있잖아요. 7째 교사의 개인적 요소 인으로 바꿔주세요. 는을 인으로 바꿔주시고요. 7째 교사의 개인적 요소인 교사의 효능감은 자신감과 통제감으로 이어져 하면서 설명 들어갔고, 8째 교사의 성공적 수업 경험은
거기에 또 이는이 왜 들어갔을까? 선생님 거기 이는 삭제해 주세요. 제가 이 번호 체계를 번호 빼면서 확실한 주어가 들어가면서 주어를 대신하던 어떤 그런 대주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삭제했어야 되는데 삭제를 안 했나 봐요. 선생님 8째 거기 죄송합니다. 어쩐지 자료 만드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제가 2시간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8째 교사의 성공적 수업 경험은 다음 수업에서의 몰입 경험은 물론 전반적인 교수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는 이렇게 삭제해 주세요. 삭제하실 때 선생님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고 이렇게 돼지꼬리 만드는 거 아시죠? 이 원고지 작성법에 의한 교정법이거든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논술은요. 원고지 작성법에 의해서 교정하셔도 되고요. 2줄 그어서 교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원고지 작성법 알아두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 요소들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이 요소들은 첫째 교사 개인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높인다가 있고요. 둘째 유아의 몰입과 발달을 돕고 교사와 심리적으로 연대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들어가 있네요. 선생님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유아교사론 2편 보강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론 정리, 솔직히 유아교사론 1과 2만 보셔도요. 선생님 논술 준비의 어떤 100%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과 2, 그 다음에 예시답안, 변경된 예시답안까지 착실히 준비하셔서 출시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